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신규 접수 허용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추방 재판에서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에 대한 대대적인 심리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강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신규 접수 허용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신규 신청 전면 재개를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180도 입장을 뒤집어 다카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지난주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다카 갱신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 다카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다카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다카의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베이츠 판사가 국토안보부가 불법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카를 전면적으로 복원, 재개하라고 말한 것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주 다카 신규 신청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연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해 신규 신청 접수가 취소되면 오히려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신규 접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오는 23일까지 연방정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다카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다카 갱신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다카 폐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카는 전면 재개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이날 베이츠 판사는 다카 수혜자의 사전 여행 허가도 연기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카가 새로 시작되면 3만 명이 사전 여행 허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방 재판에서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가 급격히 감소하고 또 이 케이스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리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행정적 종결 결정을 내린 케이스에 추방 재판을 재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보도했습니다. 올 회계년도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추방 재판에 다시 회부한 행정적 종결 케이스는 이미 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회계년도에는 약 8,400건의 행정적 종결 케이스가 추방 재판에 다시 회부됐습니다. 이는 앞선 두 회계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이민 판사들이 추방 재판 심리를 무기한 유예하는 행정적 종결 결정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적 종결 결정은 불법 체류자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일단 추방 결정 없이 케이스를 종결해 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추방 재판 심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리 재개 없이 안전하게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적 종결 결정은 급격히 감소하며 이 케이스들에 대한 심리 재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IC는 지난 15일 재검토 대상이 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려진 기소 재량권 활용 지침에 따라 행정적 종결 처리된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35만 5천여 건에 이르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 전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중국 수입품의 절반가량의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국민은 앞으로 평생 비싼 생활 필수품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라고 기업인들이 우려를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강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각각 340억 달러와 16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기업인들의 지적입니다. 앞선 결정은 기계류, 전자부품 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덜했지만 2천억 달러의 물품에는 중국산 해산물, 가구, 조명기기, 자동차 타이어, 화학 플라스틱 제품, 자전거, 유아용 카트시트까지 다양하여 미국 소비자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청문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이번 조처는 미국의 소비자, 노동자, 기업들, 그리고 경제 전반이 받는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다면서 중국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라고 건의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에는 이미 1,400건의 탄원서가 쏟아져 들어왔고 대부분이 기업인들의 항의 사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은 22일과 23일 워싱턴 DC에서 만나 협상을 벌이지만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에 만나 무역 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상은談판으로 향하는 첫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KBN 뉴스 임영주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아파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재외동포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포재단의 경우 임원에 대한 관사 제공의 규정이 없어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이사장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는 34평 규모로 보증금 4억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사장은 취임 후 숙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들어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단 측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외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보고는 받았지만 서면 등으로 공식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상반기 뉴저지주 한인들의 부부 갈등과 가정폭력 등의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WCA 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그레이스 한라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담 건수는 총 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 케이스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으로 71건인 전체의 33.2%를 차지했습니다. 가족 및 부부 갈등에 관한 상담 문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에서 30건으로 37.5% 크게 감소했으며 가정폭력과 아동 성적 학대 상담도 9건에서 2건으로 78.8%가 줄었습니다. 약물과 게임, 도박, 중독 상담 문의 역시 10건에서 3건으로 70%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교육 프로그램 문의도 65건에서 24건으로 63%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AWCA 가정상담소의 상반기 전체 상담 건수도 지난해 533건에서 371건으로 30.4% 감소했습니다. AWCA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가 줄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상담 주제별로 보면 성인들의 경우 부부 및 가족 갈등의 상담자 수가 138명으로 가장 많아 32.7%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감정 조절 문제로 인한 상담자 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이나 고비용 환자 기피를 막기 위한 재보험 프로그램을 승인해 뉴저지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최대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에 포함됐던 재보험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레코드지가 보도했습니다. 재보험은 뉴저지 주정부가 요청한 보험료 인상이나 고비용 환자 기피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지만 주정부 자체적으로 의무 가입 조항을 도입하면서 미가입 벌금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면서 뉴저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다른 주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제출한 내년 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6%로 이는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주 보건국은 건강보험회사들이 제안한 평균 6% 인상률은 재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재보험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사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최대 15%까지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뉴저지 주민 중 18만 9천여 명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벌금을 내 벌금 총액이 9,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가장 많은 곳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 환경국이 최근 주 전역 2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버겐 카운티에서 전체의 5분의 1 정도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주 카운티 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주는 패세이 카운티가 유일했습니다. 환경국은 올해 각 지역 웅덩이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된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8%나 증가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각별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국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주민 1명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명이 유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노약자의 경우 뇌염과 뇌수막염 증세로 발전해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8월 들어 여러 총격 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모두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한 바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밤 또다시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약 14시간 동안 여러 건의 총격 사건이 동시에 벌어져 3살 아이를 포함해 모두 26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벌어지는 총격 사건은 대부분 갱단 조직원들 간의 다툼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격전을 벌이는 조직원 중 10대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시카고의 총기 사건 사망자 수는 연간 7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구가 더 많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총기 사건 사망자를 더한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도시로 근래 총격 사건 발생 추이는 시 당국은 물론 미국 전체를 당혹스럽게 하는 수준이라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시카고 총기 범죄 타격 병력으로 명명된 연방 특별팀 투입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걷어진 세금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징수관리국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주정부가 올해 첫 6개월 동안 걷어들일 마리화나 세금은 1억 8,500만 달러로 예측됐지만 실제 세금 수입은 이의 절반인 약 8,2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에반 로우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당국의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여전히 암시장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우 의원은 이 같은 마리화나 암시장이 계속 지속될 경우 마리화나 판매 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LA 국제공항에서 총기와 폭발물 등이 발견돼 경찰이 한때 주변을 통제하고 조사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국제공항 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 30분쯤 공항 인근 센츄리와 세풀베다 블러버드 체크포인트에서 한 남성의 픽업 트럭에서 다수의 소총과 수류탄 등 무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경찰 당국은 인근을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였지만 안전이 확인된 후 1시간 만에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조사 결과 트럭에서 발견된 모든 무기는 영화에서나 사용되는 모형 총으로 확인됐으며
체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연방법원이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 최근 전역당한 한인 시예지 씨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 씨는 시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불법 체류자가 됐고 추방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었습니다. 시 씨는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경찰, 인권국, 노동국 등 주 조사기관에서도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UT 비자 신청 자격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가이드라인은 뉴욕주가 범죄 피해 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자비한 대우에 대처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1년 동안 일시 중단하는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8일부터 빌 들라지오 뉴욕시장이 조례안을 서명한 15일까지 8일 동안 7,434명이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신청했다고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옐로우캡 기사들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월 6일 퀸즈 시리필드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뉴욕 매츠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판매에 들어가 1시간 만에 4만 장의 티켓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5일 LA 스테이플 센터를 시작으로 북미 7개 도시 투어에 돌입합니다. 뉴저지 뉴워크 프로던셜 센터에서는 다음 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수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목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